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공 최초합과 진로 4주차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이력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력서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량 중심 이력서 작성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 취업 준비 전략에 나를 알자 자기 진단인데요. 이 역량 중심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진단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런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심리검사를 활용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의 어떤 성장 과정, 가치관, 미래상 등에 대한 성찰을 한번 하고 또 자신의 직업선호도 L형, 이 워크넷을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자신의 어떤 흥미하고 성격 그리고 생활사가 나옵니다. 그러한 그 L형을 통해서 그 자기 분석을 통한 그 성찰을 역량을 좀 파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능력 중심으로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자신의 직무 능력과 경쟁력을 파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진단하기. 그래서 자기 진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 검사가 있는데 워크넷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요거는 오로지 홀랜드의 어떤 흥미 6가지 흥미 유형만 나타나는 것이고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은 흥미는 S랑 똑같이 나타나고 성격 생활사가 더 그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해서 흥미, 성격, 생활사까지 다 한 번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11개의 적성 요인 중에서 내가 어떤 영역에 적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직업 가치관 검사, 내가 희망하는 직업과 또 그 직업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자기 가치관에 따른 그 직업 적합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격 검사, 이건 MBTI인데요. 그 우리가 약식으로도 해봤죠. 해봤기 때문에 또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학생 생활상담소 이런 데 가면은 MBTI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호도 검사 S형 결과 해석을 보면 이렇게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기 진단을 통한 그 설명에서 다 한 걸로 보이니까 좀 더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이 워크넷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L형은 요가 청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격 5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생활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에서는 11가지 적성, 뭐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 집중력, 색채 지각력, 사고 육착력, 협역 능력 이런 11가지 적성 중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좀 더 높은 그런 적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적성은 어느 직업에 적합한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0은 평균적인 것이고 80과 120 사이에 높은 낮음을 좀 보는 것이죠. 120 넘으면은 이제 최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당신의 적합한 직업군이 일단 나오게 되고 자, 가치관 검사 역시 성취, 뭐 봉사, 내가 봉사 활동을 좋아하는지 또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지 또 자율적인 걸 좋아하는지 이거에 따른 내가 선택한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프로파일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체크한 희망 직업이 이 안에 별표가 보이면 이거는 적합한 것이고 이 별표가 안 보이면 그 희망 직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적합하지 않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 검사에 따른 추천 직업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단계로 자기 진단이 진행이 됐으면 이제는 구직 서류를 파악해야 되겠죠. 구직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력서는 지원자의 기초자료, 객관적인 문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고 하면은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력서에 쓴 내용들은 전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가 요구할 때는 경력증명서 언제든지 뗄 수 있어야 되고, 자격증 쓴 거 얼마든지 자격증을 사본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평가 자료고 주관적인 문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어떤 그 지원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100% 믿지 아니하고 이거를 그러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밝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면접에서 이제는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 그 자기소개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면접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눈에 들어오는 이력서, 그 신입인 경우에는 A4 용지 한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참신한 표현의 자기소개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결과를 먼저 쓰는 이런 기납식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또 구태의연한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나만의 어떤 고급 단어로 사용하는 이런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채용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 업종을 분석하고, 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스킬을 파악하고, 직무 범위 및 업종 내 직무를 파악하고, 그 본인의 역량과 회사의 욕구를 매칭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 주요 채용 정보의 이제 직무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 분석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회사 관심도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면접에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는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 기업 규모, 업종, 뭐 기업 문화, 인재상, 주력 상품, 주요 기술, 경쟁 회사, 언론 보도, 워크넷 활용. 그래서 이 기업의 뭐 3년 DB를 좀 알 수 있는 뭐 카인즈라는 사이트, 이런 거 우리가 기업 분석에서 다 배웠죠. 그리고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 어떤 공통된 인성 역량이라는 거, 공통 역량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이미 다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 수집 방법은 이제 이미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특성과 기업의 욕구를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지원하는 직종 및 업종을 선택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원하려는 회사에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기가 어려운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한 후에 그 나의 경쟁력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뭔지를
공통 역량을 찾아가지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뭐 인턴이라든지 어떤 경력이라든지 실무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또 성격 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인재상에 관련된 거를 경험을 해서 내가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상사에게 분석을 해서 준비를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펴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기적 지속적 자기분석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통한 자기 향상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관심 분야 및 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인데요.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알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있는데 한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도구다라는 것이죠.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또 제품 설명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나의 신념은 무엇이고 나의 신념, 가치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그리고 나의 살아온 일대기, 면접 기회 부여. 어쨌든 이력서가 통과돼야 면접 기회를 부여할 거 아닙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통과돼야.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종합적 요구서고 지원자의 선발 비교 도구가 되고 또 제품 설명서가 될 수 있다.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원자를 선택하는 광고 전단지이기도 하고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의 기본 토대가 된다. 이런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의 인사 담당자의 평가 기준은 신집사원의 경우는 지원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경력사항을 또 그 다음 중요시 여기고 성격의 장단점, 전공인데요. 이 경력사항은 신입사원일 경우 사실은 경력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돈을 받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했던 것이 경력인데 신입은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경력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사항은 70.5% 직무 능력 기타로 들어갑니다. 자, 인사 담당자의 평가 기준을 보면 일단 살아온 길 돌아보기, 학력, 경력 정보, 자격, 상벌 정보. 요즘은 이제 학력도 블라인드 채용이 이제 통용화되면서 학력을 안 보는 곳도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길 생각하기,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나의 희망 기업 보수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보수에 대한 것도 내가 선택한 회사의 정확한 보수 체제를 알고 그게 적당히 적고 또는 말해야지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고 하면 우리 회사하고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사진, 증명서, 자격증 등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브라인드에서는 이제 보질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채용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사진도 우리가 잘 챙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계절에 맞는 사진을 좀 그때그때 쓰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규격에 맞는 사진, 그 이력서에 딱 맞게 너무 큰 거를 가지고 잘라 가지고 몰고 오면 크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마가 3분의 2 정도 보여야 되고, 뭐 귀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 웃는 얼굴로 찍은 모습, 이런 사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는 바로 상품이고 나의 장점을 부각을 하고 기업 인재상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알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직무 역량에 맞는 나, 또는 지원한 회사 인재상에 맞는 나, 이거를 만들어서 상품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상품화하라, 셀프 마케팅 하라는 겁니다. 자기 경쟁력을 분석하고 또 자신의 강점과 특징을 돋보이게 하고, 또 지원이사의 핵심 지원이사에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파악해서 그 기업마다 인재를 보는 눈 다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인재를 선호하는지 이런 공통 역량들도 미리 파악을 해서 내가 그러한 인재를 맞춰 가지고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력서에 기본적으로 인적사항하고 긴급연락처가 들어가죠. 요 긴급연락처는 내가 어떤 구직의 의욕을 좀 보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받는 내 주위에 어떤 부모 중에 한 분을 놓든지, 아니면 뭐 형제들의 전화번호를 넣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아야 되겠죠. 자, 기본 사항에는 이제 기본 인적 사항하고 지원 분야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요 지원 분야가 빠지게 되면은 어떤 직무 중심, 역량 중심의 이력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분야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력사항은 이제 업무 경력인데, 여기서 학력사항, 경력사항, 업종 및 수상 경력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기타 활동사항에는 이제 자격 면허하고 활동 사항들, 업적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이력서에서 그 기재하지 않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타 활동 사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그 항목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사항은 성명은 가능한 한 한글 한자 영문을 같이 혼합해서 써주시고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계절에 맞는 옷과 계절에 맞는 사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용문은 단정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 남성의 경우 같은, 여성이나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마를 가리면은 답답해 보이고 보기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는 3분의 2 정도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귀도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 입은 스마일 표정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파 넥타이를 뭐 하고 찍지 말고 젊은 사람에게 맞는 넥타이를 구입을 하고, 어떤 곤색이나 곤색 정도의 무난한 그 양복을 입고, 그 하얀 와이셔츠나 또 어떤 영업 쪽 활발한 성격을 원할 때는 약간 청색 계통의 연한 청소 계통의 옷도 입어도 좋습니다. 와이셔츠. 다만 예, 그렇게 입고 사진을 찍고, 자, 여기에 이제는 현 주소, 본적이 있고 주소가 있고 현 주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본적은 부모님의 고향이 태어난 곳이 본적이 되겠죠. 그리고 주소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기준 써 있는 것이 주소입니다. 현 주소는 내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세 가지인데, 지금 현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기준으로 정확하게 쓰라고 한 건데, 사실
그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쓰고 만약에 전략적으로 내가 주민등록증상에 그 주소는 저 멀리 취업하는 회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다 라고 돼 있으면은 현주소를 회사에 가까운 곳에 얻어놓고 그 주소로 쓰면 더욱 인사 담당자가 걱정이 없겠죠. 자, 연락처는 휴대폰, 이메일,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이런 거 있으면은 쓰고, 또 희망 업무 지원 분야, 희망 연봉 등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연봉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기업과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의 정확한 연봉을 모르면 그냥 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면접 시에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연봉 체계를 좀 알고 급여를 알고 가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주와의 관계는 호주 쪽에서 바라온 관계죠. 호주 입장에서 본 나는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 뭐 차남 이런 식으로 나겠죠. 그리고 또는 뭐 본인과의 관계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는 그 내 입장에서 본 관계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사항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학력사항인데, 그 학력사항은 고등학교 때부터 적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대학교 때까지 기록하면 되는데, 만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최종 학력부터 기재를 한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며칠 뭐 졸업 예정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올 8월에 졸업 예정이라고 하면 뭐 2020년 뭐 8월 며칠, 이 일자도 학교에 그 학사 일정에 보면 나오니까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는 것이 그 성실하고 꼼꼼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과 입학 따로따로 써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졸업 연도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 예정에 학점이 표기가 되는데, 그 학점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뭐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 학점은 나쁘지만 그 내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것은 엄청나게 내가 준비를 많이 했고 역량이 높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써도 됩니다. 그걸 면접 질문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학점이 형편없이 낮은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많이 놀았나요? 이렇게 압박 질문이 올 수가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압박 질문이 왔을 때 이력서를 보고 그냥 당황하면 안 되고, 예, 사실 제가 전체적인 학점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직무를 위해서 관련된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을 했고, 또 이 관련된 전공만큼은 제가 다 A뿔을 취득을 했으며,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 직무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그 해당 직무에 더 그 노력한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병역 사항 같은 경우는 남자의 경우 그 복무 상황 함께 기재를 한다. 군벌 계급, 복무 중 배치 업무. 우리가 그 이력서에 흔히 그 이력서는 자기에게 관련된 내용들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 이력서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사항이 너무 많고 또 많은 빈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바로 떨어지는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의력 있고 또 내가 그 인터넷 다운받더라도 그걸 가지고 나만의 이력서로 잘 편집해서 그
관련된 것만 모으고 내가 잘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유형 이력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력서 쓸 때 주의할 사항들이 이제는 취미 같은 거, 또 병역사항에 이제 만약에 회사 규정된 양식이 있다고 하면 병역사에 이제 면제 받은 사람들은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제 사유를 안 씁니다. 좀 뭔가 창피한 느낌이 있는 건강에 관련된 건데 쓰고 그 군 면제 사유를 반드시 쓰고 뭐 별거 아니니까 면접 때 해명을 하면 됩니다. 그 이유를 인사 담당자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취미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인성과 또 자기 개발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또 알아보는 그 인성 면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직무에 관련 없는 뭐 음악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최악의 게임 취미죠. 이런 걸 적어 놓으면은 어떤 굉장히 할 일 없고 인성이 그 자기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성에 도움이 되는 취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된 것이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 이 취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적어야 됩니다. 자, 경력 사항인데요.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인데 주로 이제는 신입인 경우는 그런 많이 긴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두세 달 알바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무와 관련된 알바를 했다. 그럼 그것도 경력으로 적고 또 인턴 경험도 적고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경험한 경력사항을 기재하고 또 이 지원한 업무 분야에 관련된 경력을 돋보이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뭐 근무 기간, 근무처, 수행 업무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근무처라든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알바 뭐 무슨 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거를 그 서비스 같은 것도 좀 더 좋은 고급말로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그 수행 업무를 좀 더 고급 단어로 구체적으로 직무에 관련 있도록 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 특이 사항인데요. 그 본인이 이제는 어떤 외국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자격 면허 갖고 있는 것들, 이 자격증은 그 취득 연료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격증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시행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자격증이 없어도 요거는 우리가 기타 뭐 보유 자격 아니면 내 보유 능력이라고 해서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써서 어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 사회봉사, 특별활동 이건 전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중에서 그 경력사항은 그 직무에 관련된 경력을 의미하고 요 학교 활동 사회 학창 시절은 업적에 관련된 걸로 쓰면 좋습니다. 업적. 그러니까 내가 직무와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업적을 가져왔던 것을 써주면 좋습니다. 또 지원 분야 관련된 뭐 활동 여경이 좋고 그리고 그 어떤 지원자의 성향, 뭐 적극성,
협동심, 적응력, 리더십, 대인관계, 사회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쓰는 건데요. 대부분 학교 생활의 업적과 그다음에 업적이라고 하면은 장학금 받은 것도 되겠고, 그리고 기타 외부에서 상 받은 것도 되겠고,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력은 어떤 업적이 되겠죠. 경력사항이라보다는 업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이력서에 나타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인적사항은 요 사진은 계절에 맞는 사진, 그리고 이마가 3분의 2 보이고 기 보이면서 웃는 모습, 단정한 넥타이를 맨 옷차림, 그리고 규격에 맞는 사진을 붙이고, 이름은 한글만 쓸 것이 아니고 한자 영문까지 같이 써주면 좋겠고, 이 주소는 예를 들어서 자유형 형태의 이력서에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회사 규정된 양식에 보면 본적이 있고 주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가 내가 지원한 회사가 너무 멀다라고 하면은 현 주소를 써서 내가 회사 근처에서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소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메일, 그리고 요즘은 자택전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써주고 대신 뭘 써줍니까? 긴급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력사항은 고등학교 때부터 쓰되 최종 학력부터 쓰자. 그리고 졸업과 입학을 따로따로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 상황을 이 학력사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걸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기계공학과 졸업, 그 다음에 육군 만기 전역, 육군 입대, 그리고 그 다음에 입학, 그리고 양천고등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최근 학력부터 써 내려가고 군사항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밑에 따로 병역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학력사항에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및 특이사항은 경력상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자격증 사항은 밑에 자격 및 특이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격증 및 특이사항, 자격증을 쓰고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만약에 자격증이 없으면은 이렇게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능수 이렇게 별도로 그냥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어떤 업적이라든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하는 거, 그리고 교육 훈련 받은 거라든지 봉사활동 간 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인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이 기타 사항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건데, 자, 여기서 왼쪽 거는 문방구 이력서죠. 인사서식 1호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력서를 쓰면은 대본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의 수준이고, 오른쪽 거는 이런 식으로 자유형 형태의 이력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폼을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직무하고 내 전공하고 딱 맞고 성적이 좋다 그러면 학력을 제일 먼저 올리고, 또 내가 내 직무와 관련해서 정말 경력이 좋아 그러면 경력상을 먼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력은 없지만 학교 다닐 때 업적이 굉장히 많아라고 하면 업적을 먼저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무와 어떤 강점이 되는 항목들을 인적사항 다음으로 순서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의 내용은 사실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지원한 날짜, 내가 오늘 지원하면 지원한 날짜를 쓰고 이름을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뭐 아직까지는 뭐 사인을 하면 건방지다 할 거고, 또 이렇게 막도장 찍으면은 성의 없다 할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인감 도장 같은 걸로 인주 잘 묻혀갖고 그것도 반드시 찍어서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성의 있게 보이는 이력서가 되겠죠. 물론 전 요즘 블라인드로 뽑는 그 회사에서는 뭐 사진도 안 붙이고 학력도 안 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직무 교육 훈련 역량으로 중심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지원할 경우는 사실은 전 그 안에 내용만 채우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그 인터넷 지원을 할 때 빈칸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유형 이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빈칸을 남기지 말 것, 나에게 필요가 해당이 안 되면 해당 없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교, 내가 없으면 해당 없음 이렇게 쓰는 거고, 또 군대 그 면제된 사람은 면제 사유 뭐 쓰면 되고, 그리고 취미 같은 거 아까 주의해 잘 쓰라고 했죠.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됩니다.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써야지 빈칸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입사지원서 양식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 그 이력서를 입사지원서 양식을 가지고 첫 번째 자유 형태 이력서가 있어요. 이 자유 형태 이력서는 회사에 규정된 양식도 없고 뭐 인터넷 지원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회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이런 자유형 이력서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무에 직무 역량에 필요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점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앞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항목은 다 삭제하고 필요한 항목만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간격이라든지 이 컴퓨터 능력도 이 입사 지원서에서 보니까,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딱 줬을 때는 어떻게 느껴야 돼요? 어우, 잘 작성했네, 깔끔하네, 보기가 좋네, 뭐 작성 능력도 있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기소개서는 이제 추후에 자기소개서 강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NCS 입사지원서 작성 양식입니다. 자, NCS라고 하면 국가직무표준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적사항이 있고 교육사항이 있는데, 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 내용을 기재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와 관련은 없으면은 노가 아니오가 됩니다. 그럼 쓸 게 없어요. 또 직무 능력 관련 자격사항입니다. 직무 혹은 직무 관련 지식에 관련된 자격증, 우리가 직무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이것도 빈칸이 되겠죠. 또 이 경력 또는 경험도 그 어떤 경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는데,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역시 지원 분야 직무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한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증, 경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없으면 이 이력서는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제 NCS 입사 지원서의 경력 및 기술 경험 기술서입니다. 이 경험 기술서는 직무와 관련한 기타 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데, 저희가 스토리텔링 를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직무 영역, 뭐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및 구체적인 행동,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는 이런 경험 같은 것을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 쓰는 것이죠. 자,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내용, 소속 조직이나 활동에서 역할, 활동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그 스토리텔링에 이렇게 길게 푸는 거 있죠? 그 단계로 한번 쓰면서 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기아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전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나오죠. 그래서 역시 자기소개서도 다음에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 형식의 이력서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력서를 안 쓰고 오션 넘버 1 뭐 LCD from me 세계 1위 LCD는 나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회사가 그런 LCD의 세계 1위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자기 걸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는 그 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직무에 관련 있는 나의 성격의 특성을 적는다든지 성격의 장점을 적는다든지 또는 나의 능력, 재능, 직무와 관련된 그걸 적는다든지 이와 같이 회사의 목적을 위한 열정을 표현하는 문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나를 어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했고 또 자신의 성실함을 꾸준히 이렇게 성적이 오른 걸 가지고 자기 성실함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유형 형식의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나를 정확하게 알리느냐에 대한 것이고 어떤 것 중심으로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보여준 그 설명한 그 이력서가 되겠죠. 자, 이런 그 이력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빈칸을 남기지 말고 취미라든지 이런 걸 잘 쓰도록 그리고 뭐 호조의 관계가 있으면 헷갈리지 말고 뭐 푸 이렇게 쓰지 말고 장남, 차남 또 본인과의 관계, 호조의 관계 이거를 잘 구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조의 관계는 장남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본인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때는 지정된 서식 이력서와 자유 형식의 이력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메일로 보낼 때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잘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편 방문 지정 서식 이력서, 자유 형식 이력서, 인사서식 1호. 인사서식 1호는 쓰지 마시기 바라고. 자, 이력서를 썼으면은 그 편지 봉투에다가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꾸깃해지죠. 그러면은 버리는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봉투에다가 일단 넣고 그리고 그 용지는 이 얇은 A4 용지보다는 약간 두꺼운 A4보다 그런 용지가 좋겠죠. 그리고 색깔은 그 눈에 필요가 많이 가는 하얀색보다는 약간 회색 종류로 옅은 회색 정도 눈에 필요가 안 가는 그런 색상을 선택해서 등기로 보낸 다음에 보낸 후에 다시 한번 자기 서류가 잘 도착됐는지 확인하는 단계 그런 단계도 우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성공적 이력서 작성법 이메일로 이력서 제출하기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이력서 끈기와 끼를 갖춘 인재 한고용입니다. 공공 홈페이지 채용정보의 신입사원 광고 모집을 보고
여기 우리가 기사라고 했는데 기사보다는 회사 이름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공회사에 그 영업관리 신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MS 워드 파일 및 엑셀 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해서 첨부하였으며 자기소개서는 첨부 파일 2 한고용 영업관리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 파일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연락 주실 사항 발생 시 010-0000-0009로 연락을 주십시오. 공공회사에 꼭 필요한 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반가운 답장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고원 드림. 이렇게 어떤 형식에 갇혀서 정확하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놓고선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이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에서는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세요. 공공회사 뭐 02에 몇 번에 몇 곡 그쪽에 이제 회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우리가 전화가 딱 올 때 내가 지원한 회사구나 이렇게 금방 뜨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바로 전화를 못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바로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안 해주면은 어떤 좋은 기회를 또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력서를 공부를 했는데, 자, 이력서를 다시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이력서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고, 그리고 신입회 같은 경우는 A4 한 장이나 한 장 정도가 적당한데 그 깔끔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 항목들은 인적사항, 그리고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사항, 기타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사항에는 뭐 사진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또 이 학력은 그 고등학교부터 기록을 하되 최신 학력부터 하나하나씩 쓰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무에 관련된 일을 한 사항들이 경력이 되니까 그걸 쓰자. 그리고 직무에 대한 내용은 수행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자격증 사항 같은 경우는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있으면 꼭 쓰는데 만약에 없으면 그냥 자격증 및 보유 능력이라고 해서 본인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떤 측면에서 매우 좋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활동 사항에는 어떤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글로벌 인재임을 나타내주는 해외 연수라든지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성적 장학금 같은 업적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그 의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 지원한 날짜를 쓰고 도장을 꼭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력서에 어떤 관련 자격증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는 그 좀 부담이 가니까 이제 서류 통과자에 한해서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장 정도로 나의 업적 활동해서 거기에다가 뭐 자격증도 붙여놓고 그 봉사활동 있으면 봉사활동도 붙여놓고 특이한 그 나의 어떤 활동 이모저모를 A4 용지 한 장으로 그 작성해서 이력서와 같이 보내면 좀 시너지 효과가 관심을 끄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 10개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팔아 직장을 구한다. 예. 그만큼 나의 상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 3초 안에 승부를 갈린다. 예, 빨리 알아보게 수 있도록 이력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이력서의 반은 사진, 사진에 대한 중요성. 나 대신 이력서가 간다. 정성껏 작성을 하고 기본 항목에 충실하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접근하라. 어떤 눈에 피곤함이 들어가는지 질이라든 이런 것들을 또 클리어 파일과 서류 봉투는 이력서의 절친이고 또 세상이 변했다. 자필 문방구 양식만 고집하지 마라. 저는 아예 쓰지를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필 문방구 양식은 또 이 자필은 회사에서 원할 때만 쓰는 것이지 글도 잘 요즘 못 쓰는데 굳이 자필로 쓸 필요는 없죠. 워드가 잘 돼 있으니까 자유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남보다 먼저 내라. 그리고 틈틈이 수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력서에 대해서 이력서 작성법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계속 쓰고 수정하고 쓰고 컨설팅 받고 수정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좋은 이력서가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 일단 쓰고 전문 컨설턴트에게 학교에 가면은 인성관에 가면은 이런 전문 컨설턴트 많이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